만약에 친구가 몬스테라를 키운다 해서 그냥 이랑은 알아서 커. 아 식물스타요. 근데 몬스테라 같은 경우는요. 오인무입니다. 오이모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되게 말을 많이 하고 사는 사람들일까요? 아 어떤 면에서? 아, 쟤네는 되게 말이 많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기 되게 쉬운 사람들인 것 같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사실 일상 언어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저는. 하루 종일 말 별로 안 하고 지내는 날도 은근 있잖아요. 많죠. 네. 의외로 집에서 혼자 작업을 하거나 음. 뭐 이럴 때는 거의 말을 안 하고 지내는 경우가 또 되게 많고 텐션도 낮은 경우가 되게 많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저희는 사실 조금 프로페셔널하게 말하기에 트레이닝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감사하게도 네. EBS라든지 네. 그렇게 나라 돈으로 소에게 그것을 받으며 말하기 연습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개인적이고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되는 상황에 강제로 놓여 있다고 맞아요. 말하는 게 맞아요. 맞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오지은 씨도 그렇고 네. 저도 그렇고 각자 프로그램을 뭐 2년 정도 했었고 그런 거랑 상관없이 또 저희는 아무래도 되게 어린 시절부터 아마도 20대부터 10대부터 무대에도 계속 올라갔던 사람들이라 그래서 무대에서 말하기에도 되게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고 어렵죠. 네. 근데 네. 그 모든 말하기가 다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참고로. 톤이 그러게요. 완전 다르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희는 지금 오늘은 유튜브에서 말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어떠세요? 유튜브에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세요 보통? 근데 그게 사실 이거는 5인무 말하기예요. 저한테는. 오인무 보통 영상 말하기. 그러니까 이랑이라고 하는 임이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의 대화 상대라는 게 진짜 중요하고 티키타카가 왔다 갔다. 중요 요소일 때가 있잖아요. 임이랑이라고 하는 되게 신뢰하고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나를 받아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말하는 거라 여기에 말하기는 저한테 난이도로 치면 진짜 쉽고 그리고 뭐 말하고 나서 혹시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약간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솔직히 다들 있지 않을까?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내가 미친년이지 내가 그 얘기를 왜 했지? 막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진짜 죽고 싶다 진짜 내가 막 이런 거 나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경험 다 있을 거라고 근데 생각하거든. 이거 그걸 수도 있어. 또 INFP 넝쿨 식물설인 걸 수도 있어. 저희가 얼마 전에 봤던 밈 중에 진짜 재밌는 게 INFP는 INFP끼리 모여 있어가지고 다 INFP여서 한 INFP를 발굴하면 줄줄이 딸려온다. 그래서 저희 넝쿨 얘기 진짜 웃었는데 그래서 우리끼리 이제 INFP들이 잔뜩 있는 방에서 그거를 돌려보면서 굉장히 웃었죠. 다 INFP. 왜냐면 당사자성이 있으니까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거야. 웃을 수 있는 거야. 개그에 그런 것도 중요하잖아. 그래서 이 말을 많이 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나는 좀 이렇게 세상에서 사라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저희의 특성일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말을 뱉어놓고 후회를 하는 거에 대한 경험은 맞아. 없는 사람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번도 내가 뱉은 말에 대해서 후회를 한 적이 없다라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잘못 살고 계신 거예요. 네.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조금은 가끔은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는 게 건강할 수 있다 정도로 이렇게 예쁘게 말하기라는 건 정말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수 있잖아. 그리고 똑같은 말도 이렇게 듣고 저렇게 들을 수도 있으니까 아마도 MBTI랑 상관이 없이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조금은 고민하는 주제가 아닐까. 무대에서 말하기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왜냐하면 우리가 이야기하기에 제일 좀 첫 부분에 있지 않았을까? 그치. 시초에 있지 않았을까? 10대 때부터 저는 공연이 늘 있었고 무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무대에서 말할 때 저는 늘 좀 세게 말하는 편이에요. 맞았어요. 근데 제가 세게 말할수록 사람들이 잘 웃어줘요. 너무 좋아. 네. 근데 무대에서 선 사람이 세게 말해서 뭔가 누군가 잘 웃는다면 그 무대는 굉장히 재밌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맞아. 그래서 좀 마음에 없는 소리도 좀 할 수 있고 그리고 좀 세게 말하는 편이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솔직해져요. 여기까지 솔직할 필요가 없는데도 솔직해져요. 그래서 그런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약간 타인을 위한 솔직함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쵸. 그리고 많은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한. 네. 저는 가끔 쌤이 희생까지 얘기하면 좀 더 많이 친구 기준으로 많이 간 거기도 한데. 광대.
그러니까 광대병. 무대 위에 서 있는 다른 사람들, 같은 멤버들, 그리고 객석에 있는 사람을 지금 이랑이가 이 모두를 되게 배려하고 있구나. 누가 보면 이랑이가 툭툭 말해서 저 사람은 하고 싶은 말 되게 솔직하게 다 한다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가장 적합한 말이 뭔지를 되게 많이 생각해서 자기가 되게 고민한 타이밍에 딱 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옛날에 공연 볼 때부터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먹히는 때도 있긴 있지만 하겠죠. 근데 뭐 그런 거 있죠. 그 무대에서는 내가 좀 원치 않는 쪽으로 말이 이끌어진다든지 뭐 그럴 때도 그냥 넘어가요. 저는 다 넘어가요. 왜냐면 그 무대가 그냥 뭔가 순탄하게 즐겁게 지나가는 게 그날의 최고의 목표인 거예요. 맞아, 여기서 맞아. 내 진실성 찾으려고 하지 않고 내 자아보다는 이 전체의 그런 근데 그건 약간 베이시스트적인 거일 수도 있고요. 오. 그러니까 그냥 이 분위기가 중요하지 나의 자아, 나의 삶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오히려. 여기서 이제 저희가 드럼 베이시스트 심리랑 그 보컬 기타 심리를 얘기하면은 그냥 그 회차가 하나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그건 또 언젠가 풀어볼게요. 요즘 약간 그 밴드가 약간 떡상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맞아. 오늘 밴드 풀어볼 썰. 거고. 네. 무대에서 말씀하실 때 어떠세요? 진짜 잘하세요, 근데. 우리는 무대에서 말하기 약간 무슨 책 써도 될 정도로 잘하시는데. 아니, 저는 동의하진 않습니다만 그렇게 봐주시는 분들이 소수나마 있는 게 진짜 감사하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무대에서 말하기라는 걸 시작하면서 그게 저는 근데 사실은 자아랑 이어져서 조금 힘들었던 시기도 사실 있었어요. 저는 어두운 음악을 좀 많이 하는데 어두운 음악만 2시간 정도 들으면 진짜 어깨가 많이 결리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관객이. 저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죠. 약간 고어물 같은 느낌이라서 오히려 그 중간중간 찔러줘야지, 웃음을. 그치. 공포 영화에 이상한 개그씬 있는 거 많잖아. 중간에 막 이렇게 싹 넣어줘야지. 그래, 우리는 지금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야 이랬다가 자, 좀 쉬었으니 그럼 절망을 하자. 숨 쉬어도 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기 오윤현 선생님처럼 뭐 그럼 우리의 절망으로 가자 이런 걸 하려면 쉬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근데 초반에는 그거를 조금 능숙하게 못했겠죠. 그리고 초반에는 음악을 듣고 약간 그 깡마르고 막 예민 이런 여자의 앨범 자켓 같은 것을 보고 들어오셨던 분들이 뭐 골라 양말 3켤레 막 1,000원 이런 느낌이니까 그런 말은 안 했지만, 근데 그렇게 보이면은 했을 수도 있어. 양말은 안 했어. 그래서 그게 20대 중반에 오지은이 말을 해서 깬다. 오지은은 말 안 했으면 좋겠다. 정신사납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그 무대 이후에는 라디오 같은 데서 듣고, 그래서 저 자신에 대한 나는 말하기를 되게 할수록 깎여먹는 인간이구나 라고 해서 되게 움츠러들었던 시기가 사실은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제 많이 해피엔딩으로 무대에서의 저의 말하기를 좀 긍정하게 됐는데, 그거는 이제 티키타카 인데 좀 특이한, 관객과는 티키타카니까 제가 다른 말하기랑 가장 다른 거는 무대에서는 굵게 쥐었다가 굵게 펴는 거라고 얘기하면 네, 아시겠죠? 저는 아는데 풀어주긴 해야 돼요. 네. 저는 그렇군요? 알죠, 당연히. 뭐랄까 자잘자잘한 이야기를 한다는 게, 공연장이라고 하는 데가 사실은 되게 집중력이 있지만 사실은 그 집중력을 2시간, 뭐 2시간 반 이어가는 게 조금 힘들기도 한 그런 거라, 내가 사실은 이래저래 이런 어떻게 보면 북토크적 말하기? 네. 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이랑은 되게 다르게 어떤 얘기를 툭 던져서 사람들을 딱 긴장시킨 다음에 훌룰룰루 이렇게 풀어서 다시 또 하하하 이렇게 한 다음에, 하지만 사실은 내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혼자 쥐락펴락을 잘해야 된다는 뜻이군요. 약간 조선시대 장 섰을 때 이렇게 부채 들고 그런디 이렇게 약간 그 썰 푸는 그런 느낌의 생각이 저는 가장 제 자아상이랑 가까워요. 공연에서의 말풀기. 저는 오지은 선생님 공연을 굉장히 많이 보러 갔고, 오지은 선생님이 같이 하시기도 했죠. 앞에서 같이 하기도 했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걸 구경하는 걸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말을 너무 맛있게 잘하니까 그거를 이렇게 멀리서 친구로서 보는 거, 그리고 그냥 한 명의 관객이 되어서 보는 게 저는 너무너무 즐거운데, 근데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정말로 침묵을 잘 쓴다는 생각을 늘 많이 하고 있어요. 영광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그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도 약간 권하고 싶은 방식인데, 네. 내가 꼭 이 단어와 이 단어 사이를 뭔가로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순간을 그냥 나를 위한 침묵으로 사용을 하셔도 된다는 거. 근데 오진 선생님 그걸 진짜 잘 쓰세요. 그래서 근데 아마 이거는 되게 본능적으로 쓰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침묵을 쓰시면서 쥐락펴락을 하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침묵이 어색해서 말로 메꿀 때 안 했으면 좋았을 일이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침묵은 오히려 좋게 생각하면 약간 환기되는 더 집중력을 높이는 인데 사실은 그게 용감해야 할 수 있는 거라. 그래서 무대에서는 좀 좋게 이렇게 그걸 잘한다고 봐주시지만 전 실생활에서는 그걸 진짜 못하거든요. 무대에서는 잘하시고. 네, 그쵸. 그러니까 말하기에 다른 점이니까 네. 요거과 요거가. 네, 오히려 친구들이랑 편한 대화를 할 때는 그걸 못해서 약간 그 옛날 보노보노의 포로리처럼 계속 보노보노야 계속 보노보노야. 그런데 너는 그렇지. 친구들은 나 아무 생각 안 했는데 이래서 혼자 막 5만 대를 갔다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점에서 친구들과의 말하기에서는 이미랑 선생님이 침묵이라고 하는 마 같은 걸 오히려 굉장히 익숙해 하시지 않나? 좋게 쓰시지 않나? 생각보다 친구들이랑 있을 때 말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죠, 제가. 네, 생각보다. 네. 왜 내가 너무 많이 해서일까? 아니야. 생각보다 나는 그냥 이게 카메라가 꺼졌을 때라든지 무대에서 내려갔을 때라든지 텐션이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니어서. 툭 스타일이죠. 그쵸. 근데 이제 개소리 하는 사람은 또 못 참긴 하지만 아, 아무튼. 오.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침묵을 되게 잘 쓰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단어와 단어 사이를 말로 채우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는 제가 사실 라디오를 2년 넘게 진행을 하면서 말을 길게 느리는 연습이 너무 많이 돼 있는 거예요. 조금 이제 부연 설명 드리자면 그게 식물수다였잖아요. 네. 그리고 게스트가 있을 때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거의 없죠. 혼자 네. 몇 분이었더라? 그러니까 혼자 20분에서 40분 정도 되는 컨텐츠를 매주 2개씩 이제 내야 되는 거니까. 엄청나지 않아요? 근데 혼자 그- 40분을? 근데 이제 그 퇴근 시간에 라디오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EBS에서. 그렇기 때문에 퇴근 시간에 맞되 EBS에 원하는 것, 그리고 뭔가 식물수다라는 프로그램 아래 원하는 것을 제가 이제 풀어드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되게 핵심이 되는 말을 콕콕 집어서 가서 혼자 20분, 40분을 채울 수는 없단 말이에요. 맞아. 그래서 최대한 상냥하게, 그리고 네. 다정하게. 예시 한 번만 그 몬스테라를 예를 들어서 EBS가 퇴근길에 원하는 화법으로 잠깐만 해주세요. 좀 웃길 수 있어. 시작. 그냥 이랑이. 그냥 이래. 친구가 만약에 몬스테라를 키운다 그랬어. 말씀이죠. 만약에 친구가 몬스테라를 키운다 그랬어. 그냥 이랑이는 알아서 커. 여기서 끝나죠. 저는. 내가 들었단 그냥 말이야. 이랑이는. 근데 이제 식물수다요. 그럼 몬스테라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해도 좋아하고 하지만 음지에서도 정말 잘 버티는 친구라서요. 물을 많이 줘도 좋아하고 물이 부족해도 잘 살고 이렇게 예쁜 친구가 없어요. 저는 아직도 몬스테라가 제일 좋답니다. 너무 재밌다. 이걸로 하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말하기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커 내자가 알아서 이제 그 몇 개의 문장이 되는 저는 굉장히 상냥하게 말하려고 노력을 한 사람이었어서 식물수다에서. 그 독을 없애야 내가 지금 감춰야 된다. 내 마음속에 독을 지금 힘들게 일하고 저기 퇴근하는 길에 심지어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맞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근데 제가 진짜 식물 얘기할 때는 독이 없긴 해요. 어디다 썼어요? 음악하고 글 쓸 때 많이 나오고. 많이 썼네요 그러면. 네. 근데 말하기를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질문도 받은 적도 있어요. 어떤 분이 페미니즘 여성 그런 계열의 진지한 행사였어요. 거기서 질문 시간이었는데 그분이 목소리가 약간 조금 얇고 떨리는 목소리신 거예요. 혹시 정혜진 선생님? 정혜진 선생님을 감히 그 이제 떨리는 너무 부분 좋아합니다. 때문에 네. 너무 멋지십니다. 그쵸. 그 편의상 저희가 그거를 염소 발성이라고 해봐요. 그냥 설정을. 근데 정혜진 선생님은 염소의 우두머리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말을 해. 근데 그분은 아기 염소 같은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주셨던 분이 아무래도 공개적인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마이크로 질문하는 거니까 또 너무 떨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는 이렇게 목소리가 좀 아기 같고 떨려서 회사에서 나의 말에 권위가 안 생기는데 아이고. 그래서 그 말하기에 대한 아이고. 고민을 저를 딱 집어서 물어보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태어나거나 그렇게 살아보진 않았으니까 기본적으로 당신이 목소리가 좀 아이 같다고 사람들이 판단하거나 떨려도 그것 때문에 당신의 말하기에 그 권위가 훼손되면 안 되는 사회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근데 그게 갑자기 뿅 되라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 맞아요. 그 두 번째는 거기에서 좀 더 파생돼서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은 말투가 좀 예를 들면 좀 빠르다, 조금 정신사납다, 아니면 좀 약간 목소리가 신기하다라고 하는 걸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의 재능이랑 이어주기도 하거든요. 좀 괴짜. 근데 캐릭터가 되니까. 네. 근데 그게
젊은 여성인 경우에는 그 혜택을 받는 경우가 제 생각에 좀 적은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젊은 여성들이 좀 되어야 하는 말하기에 대한 강박이 오히려 더 많이 생기는 게 아닌가. 뭐 찡찡거리면 안 된다. 되게 논리 있어야 된다. 뭐 목소리가 좀 낮아야 된다. 뭐 이런 좀 아나운서 같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게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인기가 있거나 제가 봤던 경우에는 그게 이제 남성인 경우가 많긴 한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건데 어떻게 그 짐이 이렇게 많아지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분한테 다이렉트로 제가 하고 싶었던 그 당시 바로 쓰면 좋은 팁은 결국은 내가 나를 믿어야 내가 말이 힘있게 나오잖아요. 갑자기 남의 화법이나 남의 말투를 가져올 수 있다면 좋지만 그것보다 그냥 내 말에 많이 가자면 얼령이라고 하죠. 네. 확신이 내가 그걸 넣으면 목소리도 확신이 생기는. 그래서 떨리는 목소리라도 과장님 저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여서 네. 근데 그 말투로 누군가 시비를 털어도 그 내용이 정말 확실하다면 결국 세상이 바뀌는 속도는 느릴 수 있어도 그 사람이 겪는 일 거기에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보다 어찌됐든 내 말은 되게 좋은 말이다라고 생각하는 쪽을 더 많이 보면서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거 그거를 근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도 근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말하기가 너무 꽃밭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또 느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수 있죠. 네네. 근데 하지만 이제 저의 믿음은 꽃밭을 바라봐야 된다는 그래야 이제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말을 계속 하긴 했는데 동시에 저도 제가 이럴 때 내가 좀 더 좀 차분하고 내가 좀 더 말을 골라서 어떤 류의 다른 화법을 썼다면 내 이야기의 내용물이 더 잘 전달되지 않았을까라고 어떻게 보면은 결국 저도 그런 고민을 했던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사회적으로 결국 말하기라는 건 조금 역할극이기도 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누가 말을 많이 하면 내가 좀 적게 하게 되기도 하고, 뭐, 누가 좀 들뜨면 내가 오히려 차분해지거나 같이 들뜨거나. 그래서 역할극일 때, 주거니 받거니가 그쵸. 있으니까. 네. 내가 어떤 역할을 맡는가랑, 그러면 사회적으로 나한테 어떤 역할을 자꾸 줄라 그러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가. 이런 되게 여러 가지 요소 안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분이 지금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고민했다는 걸 까먹고 예, 그냥 맞네 그랬지라고 하면서 염소 목소리로 건의 있는 과장님이 되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네요. 말하기가 진짜 어려우신 분들 어쨌든 공공 장소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어떻게든 나한테 편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조금 조도를 낮춘다든지 아니면 내가 서서 말하기가 너무 좀 숨이 차고 힘들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앉아서 말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나한테 편한 상황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보시고 그리고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 좀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내가 왜 말하기가 어려웠을까 고민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겼는데 네네. 약간 이 방송을 보는 어쩌면 사회 초년생 네. 그러니까 당장 이번 주 PPT를 해야 되는 네. 사회 초년생 선생님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있죠. 여러 가지 말하기에 대한 고민이 있는. 네. 근데 과장님한테 저 약간 조도 낮추고 발표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이 약간 어려울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 PPT를 준비함에 앞서서 말하기에 대해서 혹시나 해주시고 싶은 충고 있죠. 진짜로 열심히 준비하세요. 오! 진짜로 열심히 준비하시고 진짜로 열심히 연습하시고 그 순간에는 내려놓으세요.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어쨌든 준비를 진짜 끝까지 하시고 그거를 내려놓는 연습 탁 내려놓고 준비된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서서 말하게 하는 연습 나를 믿는 하셔야죠. 거네요. 네네. 근데 나를 믿기 위해서 준비를 진짜 많이 해야 네, 되고 준비 진짜 많이 하고 말하는 연습도 진짜 많이 하셔야 되고 이게 익숙해지기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연습이 필요한 일이고 그리고 이게 뭐 10시간 연습해서 될 일이 5시간 연습해도 되고 3시간 해도 되고 이제 막 그게 줄어서 결국은 연습 없이도 사람들 앞에서 그냥 툭툭 나올 수 있게 되는 날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말이라는 건 이제 내 뇌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것이다 보니 아무래도 좀 지저분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끄집어내지 않으려면 조금은 내가 계속 단정하게 내 생각을 정리를 잘 해두는 게 좋겠죠. 정서를. 네. 선생님 이거 근데 듣고 보니까 선생님의 베이스 얘기 같은데. 악기. 그러니까 공연을 안 틀리려면 연습 죽도록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익숙해지려면 뭐 한 10년 정도 걸릴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이제 하루에 8시간 연습하던 거 이제 1시간만 해도 되고 약간 대가리 꽃밭이구나 또. 아니 그게 아니고 결국 나는 그 무대에 다 연결되는 하나의 지점이 있어요.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있으실 수 그러니까 그러면 좋은 말하기는 뭘까요?
사람마다 진짜 정의가 다르겠죠? 근데 저는 이제 완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하기는 투박해도 되게 그 사람이 진하게 드러난 말하기? 그러니까 유려한 말하기도 뭐 너무 좋지만 유려하지 않아도 뭔가 이 사람이 지금 전달하고 싶은 게 되게 커서 팍팍 나오고 그게 좀 조잡하다고 누가 할 수 있어도 그래도 그게 인간의 진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러니까 최근에 정말 얘기 있었던 그 정의진 선생님의 화법 네. 같은 게 저는 대박 땡 잡았다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쫙 아름답게 풀어서 얘기하는 거 너무너무 듣기 좋지만 이분이 어떤 거를 너무나 아는 게 많고 생각이 깊은 분이 그걸 전달할 때 그게 울컥울컥 투박하게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조금 좋은 권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된다. 이렇게 내용이 좋으니까. 저도 뭔가 같은 선상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퍼블릭 스피킹을 한다, 만약에. 그러면 누군가는 앞에 앉아서 듣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상대 혹은 청자가 재미있어 할 이야기를 잘 줄여서 핵심을 잘 전달하는 이야기가 저는 좋은 말하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자기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뽕에 차서 하는 말하기는 약간 듣기 피곤해지죠. 자기 뽕에 차서 하는 말하기는 좋을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나한테 너무 취해 있는 거는 정말 재미없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거는 둘 다 좀 경계하는 공통점일 수도 있겠어요. 말하는 사람으로서의 나라는 사람의 캐릭터를 파악하시는 거가 진짜 중요할 것 맞아요. 같습니다. 가장 결국은 내가 편안해서 내 것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말하기라는 게 어떤 것인가. 그럼 거기에서 시작하는 게 파생되는 것이 아닐까. 라고 맞습니다. 감히 한국어를 맞습니다. 이제 40년 이상 써온 둘이 입 뭐 한 두세 살 때 트였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40년. 말 진짜 빨리 했다더라고요. 40년. 빨리 하셨을 거 아니에요. 좋은 근이었어요. 네. 5살 때부터 갑자기 얘가 돌변해서 부모가 힘들어졌다. 그런 저희가 말하는 한국어 말하기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뭐야? 정말로 잘 말하기 위해서는 일단 잘 들어야 한다. 잘 듣고 그 이야기의 끝을 잡고 같이 이어가자. 이거는 제가 지금 여기가 욱신. 내가 명심해야 된다. 1분 홍보가 있습니다. 네. 오늘의 1분 홍보 같은 경우는 짠! 이 책인데요. 아무튼 집이라는 책이에요. 이게 벌써 62번째 아무튼 시리즈라고 하더라고요. 60갑자를 지난 아무튼입니다. 61번째 아무튼 영양제를 쓰셨는데 62번이 이제 나왔고 코난 북스의 정규리 편집자님 계시거든요. 되게 쓰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시는 편집자님이시고, 그리고 제가 또 굉장히 사랑하는 그 김미리 작가님이 쓰신 책인데, 뭐 저는 이 두 분의 콜라보를 굉장히 보고 싶었었어요. 근데 진짜 되게 좋은 작품이 나왔고, 저 읽으면서 되게 마음이 좀 찌릿찌릿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되게 재미있는 부분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좀 집에 대한 희노애락 같은 게 가득한데 내가 가진 집에 대한 이야기랑 연결을 해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좋은 책입니다. 많이 읽어주세요. 저도 엄청 기대됩니다. 오늘의 오인무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뿅뿅뿅 얼령 담아서. 저는 이제 친구들도 회사 오래 다닌 나이니까 40대니까 농담으로 그 CFP는 거른다. CFP라고 하는 거고요. 저한테 농담으로. 그치. 나 INFP인데 그때 야 CFP 우리 회사에서 걸러라고. 아마 농담일 거예요. 근데 회사들에서 되게 싫어한다는 얘기 저도 들었어요. 농담인데 약간 맥락이 있겠죠?